오늘은 국회의사당을 좀 다녀왔습니다. 선출된 정신병자 300마리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이 300명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권력을 지금 다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상권 분립 정신에 의하면 하나의 기관입니다.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은 법률을 미리 제정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시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국회로만 돼야 되는 겁니다. 권력이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병폐가 따르는 거지요.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원식이 보십시오. 저게 국회의장감입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줄 때는 국회를 저렇게 운영하라고 뽑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좌파 국회의원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회 권력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과 동시에 취임하기도 전에부터 어떻게 하면 탄핵시킬까를 몰두해서 몰입해서 공격할 준비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들이 또 성공을 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9명이나 된답니다.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전과자들이. 이낙연 전 총리의 말에 의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42%가 전과자라고 합니다. 이런 집단이 정치를 하면서 이재명은 국민의힘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 범죄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과 맞서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 형편을 보면요. 얼마 전 장제원 의원이 10년 전에 성추행 무슨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의원도 아니고 활동도 안 하는데 당직을 버리고 그 추문을 완전히 해소한 다음에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정까지 가지 않고 루머가 나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리를 내놓고 의원직까지 사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민주당보다 부도덕한 대우를 받고 어떻게 견디고 사는지 참 신기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탄핵 전국에서 태생적으로 숨을 못 쉬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자기 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한동훈 따르던 패들이 탄핵에 동의해서 탄핵이 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같으면 민주당 자기 당 내의 총재나 대표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같이 먹고 삽니다 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중도표 찾는다고 그러지만 중도표도 사람들입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의힘 내부를 살펴봅니다. 지금 자기 당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중도표 의식한다 그러면서 어정쩡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부 다 똑같이 삭발투쟁을 하고 목숨 그런 투쟁을 하면 탄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탄핵이 틀림없이 불용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고 이들은 원죄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전부 박근혜를 탄핵하고 바른미래당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것들이 지금 당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당을 흔들어 가지고 그 사이에 자기가 지역구에 맡아놓은 텄다가 놓은 그 자리 무소불위로 공천을 받으면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희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국가관이라든가 조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배신자들 그룹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정권을 지어도 그렇고 안 지어도 그렇고 정치를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주장대로 억지를 부리면서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은 일치 단결한다는 겁니다. 서로 단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목표가 하나 설정되어 있으면 그때는 똘똘 뭉쳐서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자들로 더글거리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머릿속에 이물질만 부유하고 있는 그런 집단인 것이죠. 제대로 나쁜 짓도 못하고 그냥 루머에 휩싸여 가지고 있다가 쫓겨나고 의원직 상실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 민주당, 국민의힘입니다. 정말로 그 민주당이 또 정권을 쥐고 자기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겁이 벌컥 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또 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패러다임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것과 반대되는 대칭되는 사업을 벌입니다. 그 사업을 벌이는 것마다 한 가지도 성공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국부를 투자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해서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면 국회에서부터 벌떼같이 일어나서 해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언론까지 막 뽐뿌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언론과 민주당과 이렇게 장단이 맞으니까 못할 게 없죠. 저질러 놓고는 엄청난 빛을 남겨놓고 지금 청년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갚아야 할 돈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저렇게 이기적이고 멤버십도 약한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왜 밀어주는 줄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될까 봐 밀어준 겁니다. 그나마 마지막 남은 상식선에서 일이 이루어질까 봐 저 의리 없는 정당을 미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지들 지지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적선하는 겁니다. 이제는 국회를 한 번쯤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새로 선출할 때는 의원 숫자 130명 정도 선에서 정원을 더 늘리지 않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같은 거 없애버리고 국회의원 봉급 세비를 50% 줄여버리고 보좌진 7명 있는 것을 3명으로 줄이되 보좌진 급여도 20% 정도 줄이고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능도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오직 입법과 국정감사, 감시기구만 남겨놓고 다른 건 못하게 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정인들 불러놓고 협박부터 하는 짓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뭡니까 지금 저것들이? 지들이 뭐 잘났다고 정인들 불러다 놓고 똑바로 말하시오. 그 눈에 힘을 주고 반협박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까? 누가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지들한테. 양아치 새끼들 같은 것들한테. 의원 특권,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뭐 기자 이런 특권을 다 줄여버려야 됩니다. 각종 수당도 다 줄여버려야 됩니다. 번질나면 해외 기 나갑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해주니까 돈 안 들이고 해외 여행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것들. 지금부터는 이재명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수한테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안 들어본 국민이 없을 겁니다. 그 쌍욕을 했습니다. 쌍욕을 해도 아주 수억 흉측스러운 욕을 했습니다. 그때 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님 제자의 안희가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가뭇 없는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부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 형제간에 이렇게 크다 보면 동생이 형한테 달라들고 이러다가 형한테 얻어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형제간에 어릴 때 크면서 가끔씩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은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걸로 부모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지요. 경상도 속담에 큰형은 부모님 맛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큰형이 가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형수라는 계급은 또 다릅니다. 형과 형수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형수한테도 저렇게 쌍욕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인간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특별한 집안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도 험악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기야 뭐 부모 때려 죽이는 원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부모를 구타하는 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뭐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겠다. 특수한 상황이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집안을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하죠. 콩가루 집구석이라고. 이 콩가루 집구석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재명과 그 이재명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경북 영양군이나 안동 이쪽으로 되게 흘러가면서 성남까지 가는 과정을 누군가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쯤이라면 세상에 이런 놈은 뽑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내가 무슨 꼰대같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유교나 성리학 사상에 젖어서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라도 형수한테 그런 욕을 하고 그런 폐륜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접받지 말아야 됩니다. 망고의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수 우파 집회가 광주 금남로에서 대성을 하니까 초조한 나머지 하는 말이 극우 세력들은 악마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보면 국민의힘을 범죄 집단이라고 또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디가 악마고 어디가 범죄 집단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범죄 정당 아닙니까? 국민 의원 42%가 전과자고 17명 넘는 인원이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전과자라면은 그게 범죄 정당이지요. 이재명 이 사람은 자기 앞에 뭘 다치면 자기 생각은 안 하고 남 공격부터 먼저 하는 이런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그가 재판을 연장했는 기술적인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가정스럽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속이 터져서 한마디 합니다.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건 민주주의죠. 맨날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범죄 집단이라고 욕이나 하고 하는데 그 당의 당원으로서 기분 나쁘니까 하는 소리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습니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